CEO는 한 30%밖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운이 작용했다고 믿기보다는 실력이나 기술이 작용했다고 믿으려는 편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무작위성이 주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시스템 1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지 덜 불안하니까요. 모든 게 운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다음은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겁니다. 사후 확신 편향은 결과를 보고 나서 그럴 줄 알았다라고 확신하는 게 사후 확신 편향이죠. 폭락하는 주식을 보거나 2009년 금융위기 이런 걸 보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진 겁니다. 이런 사후 확신 편향이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은 위험하지 않은 수술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수술인데 결과적으로 환자가 죽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판사는 의사가 더 주의했어야 했고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고 판결을 내리겠죠. 하지만 그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누가 봐도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어쩌다 운이 안 좋아서 환자가 죽은 것 뿐이죠. 이 의사는 다음번에는 이런 수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의사들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그 결정이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지만은 올바른 결정을 하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 수술의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90%라도 10%의 안 좋은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했다면은 이 결과가 나쁘더라도 우리는 용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의사들이 이런 결정을 꺼리지 않겠죠. 옳은 결정을 계속 하겠죠. 이런 거를 투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화학 회사인데 배터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화학은 돈을 꾸준히 벌고 있고 배터리는 향후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이죠. 투자자가 알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죠. 그런데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이 매수자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 매수자가 알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결과를? 아까 의사랑 똑같은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주식이었고 매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이 경우 매수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만 보고 그때 매수를 했으면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부터 이런 매수를 꺼리게 되겠죠. 좋은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후 확신 편향에 사로잡혀서 다음번에 그런 좋은 회사를 발견했을 때 매수를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지만 단지 재난을 맞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난을 맞은 것 뿐이죠. 근데 이 재난은 한국에서 유독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 시장에서 유독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무리 안전벨트를 하고 사주 경계를 하고 신호를 잘 지킨다고 해도 중앙선 넘어서 달려드는 음주운전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재수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했다시피 그런 재수없는 상황은 한국에서 왜 많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LG화학이란다. 어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 배터리 회사의 경우에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음에도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옳지 않은 결정을 내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주식 투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후 확신 편향에 빠져서 그 선택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을 그 선택을 반복하더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하면서 좋은 결정을 반복해야지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결정을 10번, 100번 반복하면 수익률이 좋아질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과 편향에 빠지지 말자. 결과는 좋았지만 멍청한 결정이었어. 결과 편향에 빠지지 말자. 결과는 나빴지만 올바른 결정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결정을 했다면은 이후에 실패가 오든 성공이 오든 그 성공과 실패를 똑같은 자세로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 편향에 빠지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편향은 후광 효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선입견 같은 거죠. 처음에 말했던 도서관 사설을 하는 사람은 내성적일 거라는 생각. 그게 선입견이죠. 도서관 사설하는 것에 어떤 후광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잘생긴 축구 선수를 보고 공도 더 잘 찰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후광 효과입니다. 또 히틀러가 아이들하고 강아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은 아주 불편합니다. 들을 때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후광 효과가 만든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히틀러는 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인데 강아지를 좋아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게 이미지가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공한 CEO들도 후광 효과를 만듭니다. 근데 기업의 CEO가 기업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사 결과 한 3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더라도 30% 이상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거죠. 회사 실적에. 뭐 시장 환경, 세계 경제 환경 이런 게 운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실적에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CEO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경영서,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보죠. 이런 걸 보면서 숭배를 합니다. 후광 효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이 성공한 CEO는 기업을 성공시켰고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처럼 느껴지죠. 여기에 사후 확신 편향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무모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CEO는. 무모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적이 좋지 않아서 위기 있는 회사에 어떤 CEO가 임명됐다고 해보죠. 이 회사는 위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와서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무모한 행동을 해서 기업의 실적을 올렸다고 해보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회사는 이례적으로 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위기가 왔겠죠. 따라서 다음에 CEO로 누가 왔더라도 실적이 평균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진 실적은 평균으로의 회귀가 작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에서 구해낸 성공한 CEO라는 타이틀이 후광 효과를 만들죠. 이제 대중들은 그가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은 용기 있고 담대한 시도로 포장됩니다. 사후 확신 편향이죠. 이런 여러 가지 편향들이 결합해서 한 사람의 영웅남을 만듭니다. 물론 실제로 잘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잘했을 수도 있죠. 근데 말했다시피 CEO는 한 30%밖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운이 작용했다고 믿기보다는 실력이나 기술이 작용했다고 믿으려는 편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무작위성이 주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시스템 1이 그렇다는 거죠. 인과관계를 만들고 싶어하죠. 시스템 1은. 그래야지 덜 불안하니까요. 모든 게 운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1은 저 사람이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편향들은 아시다시피 문제를 만듭니다. 계속 말했다시피 문제를 만들죠.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이 후광효과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펀드 선택에 있어서 펀드의 실적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카너먼이 조사한 결과 펀드의 실적과 펀드 매니저의 기술의 상관관계는 0.01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0%죠. 펀드의 성과는 펀드 매니저의 실적과 관계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후광 효과에 빠져서 펀드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로 펀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로만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 코로나 때 캐시우드의 아크 ETF 이게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 그 캐시우드의 그 후광 효과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펀드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후광 효과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앞으로도 이 펀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인지 시스템 2한테 물어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후광효과에 빠져서. 후광효과뿐만 아니라 사후 확신 편향, 평균으로 회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시스템 2한테 운전석을 내줘야 됩니다.